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의료 문제 해결, 농업 대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낭비 사례에 논란이 됐던 한평 황금박쥐상이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치가 상승해 화제입니다. 오늘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됩니다. 목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목포역 대개조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역의 시외버스 환승센터 건립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남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55%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마련했습니다. 두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느냐,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오렌지 위수염 붉은 박쥐, 일명 황금박쥐가 발견된 것을 기념해 15년 전 한평군이 순금으로 상징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산 낭비 사례에 논란이 됐던 황금박쥐상이 최근 금값 상승으로 가치가 상승해 화제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 대축제 기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굴 모양의 전시관 중앙에 날개를 펼친 황금박쥐가 빛나고 있습니다. 가로 1.5m, 높이 2.1m 크기로 내부는 281kg의 은으로 외부는 162kg의 순금이 사용됐습니다. 최근 금 시세를 감안하면 재료 가치만 137억 원에 달합니다. 황금박쥐 상이 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이보다 10년 전인 지난 1999년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가 확인된 이후 생태 보전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한평군이 만든 겁니다. 그 162마리의 그 2마리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순금 162kg를 구입해서 황금박쥐 조형물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금값으로만 25억 원을 사용하면서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기도 했지만 금값이 오를 때마다 황금박쥐상 가치가 덩달아 오르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4년 전에는 3인조 절도범이 황금박쥐상을 노리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매년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지금 시세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고 제가 현재 가치로 지금 137억 원 정도.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황금박쥐상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한평 나비대 축제 기간에 한평 엑스포공원 황금박쥐 전시관에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평군은 앞으로 관광객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안전한 상설 전시 장소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국토부가 전국 노후 역사 개선과 철도 노선 권력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목포 역사 대개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목포역이 원도심 활성화와 전남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과 철도시설 부지는 19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유라시아 철도의 시작점이지만 목포역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원도심을 둘로 분할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 역사 또한 40여 년 전에 완공돼 지금껏 사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낡고 오래돼 편의성도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목포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용역을 실시했고 국토부 또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지난 3월까지 목포시 철도 시설 재배치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부 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목포 역사 대개조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목포 역사 대개조 사업의 핵심은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전남권의 핵심 관광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목포역 개발은 관광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의 개발과 시민의 소통 공간 그리고 유라시아 횡단 철도 시장역으로서의 상징적인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목포역 규모로는 400m에 이르는 장대 열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요즘 이제 철도의 트렌드가 고속화, 그다음에 장대화, 대형화로 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좀 더 크게 좀 확보를 좀 해야 미래의 목포역을 좀 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마무리된 국토부의 용역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채 진행돼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목포역 대개조를 하게 된다면 열차 이용객들이 목포역에서 전남 다른 시군으로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외버스를 목포역에서 탈 수 있는 목포역 환승센터 건립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이지만 KTX를 타고 목포에 도착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목포 이외 전남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려면 다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택시로는 10분, 버스로는 20분 떨어져 있다 보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시간 전략되고 막 또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죠. 일부 시외버스는 하루 2차례밖에 없다 보니 열차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버스 터미널로 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기까지 시간을 맞추기가 빠듯할 때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목포역에서 곧바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고속버스를 제외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시외버스 출발센터를 새롭게 목포역에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시외버스가 목포역에서 출발해 터미널을 거쳐 전남 다른 시군으로 가는 방안이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어떤 방식이든 목포역에서 탈 수 있도록 하는 환승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목포 여기 이제 좀 대개조 사업이 또 계획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유가 아닌 지금부터 열차 이용객 교통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55%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정책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2.55% 하락했고 시군별로 보성군 3.18%, 곡성군 3.16%, 완도군 3.14% 순으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펜싱 등 전라남도 6개 팀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펜싱, 소프트 테니스 등 6개 팀 49명이 소속돼 있는데
전라남도는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선수들 훈련용품 구입, 국내외 전지훈련 경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는 목포에서 전국체전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전남 직장운동경기부는 작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등을 땄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 내 국내 국제습지센터의 체험형 관광 융복합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미디어아트 체험관이 설치됐습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박람회 조직위는 총 5개 테마의 상호반응 실감형 체험 콘텐츠인 미디어아트 체험관을 설치해 순천만 국제정원을 미디어아트로 즐기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 측은 이번 박람회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인 김혜재, 주철현 의원 간 의견 충돌이 여수시의회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입장 정리에 책임 있는 여수시장은 쟁점 현안마다 한 발 뒤로 물러서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갈등 국면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두 국회의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시작점이 돼 지역의 주요 현안들마다 표류하고 있는 상황. 지역사회를 더욱 답답하게 하는 것은 정기명 여수시장의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정 시장은 지역의 쟁점 현안에 대해 과도하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유치 방안을 두고도 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면서 수개월째 명쾌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 공무원들마저 원론적인 논리 개발에만 주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도 가야 될 방향이 왼쪽으로 갈 거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시장님은 왼쪽으로 갈 걸 예측해서 뛰다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뭐가 되고.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논란 등 지역의 다른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여론도 증폭하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수의 두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열정이 힘겨루기로 비춰지지 않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로 펼쳐놓고 풀어보자는 추상적인 입장 표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지역 여론도 점차 비판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적의 국회의원의 시장까지 지역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는데 지난 1년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시장이 중심을 잡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시장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버리면 그 피해는 시민들한테 오롯이 갈 거고요. 지역의 현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수의 주철현, 김혜재 두 국회의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그저 침묵하고 관망하며 소신 행정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 이들 지역의 정치행정 지도자들의 제각각 행보에 지역사회의 산적한 현안들은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신안 천사대교에서 60대 홍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보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홍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국내 1,149개 섬에서 해조류 653종에 대한 목록과 분포 정보 등을 담은 섬지역 해조류 종 목록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현 확인된 653종의 해조류는 국내 기록된 전체 기록종의 약 65%에 해당합니다. 이는 섬 면적이 국토 면적의 약 5.4%인 것을 고려했을 때 육지 해안보다 섬 지역의 해조류 종이 높은 분포로 서식하고 있음을 확증한 사례입니다. 목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목포말금은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를 위한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 지역 기반 돌봄의 사회보장 어디서 시작할까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고 돌봄 노동의 여성 집중화, 성평등 정책과 돌봄 등 5개 주제에 대한 지정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안 흑산도에서 5월 5일부터 이틀 동안 2023년 흑산도 홍어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풍어제, 깜짝 경매 등이 펼쳐지며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정남진 물과학관이 3개월간의 새 단장을 마치고 5월 3일 재개장합니다. 정남진 물과학관 1층은 자연친화 매립형 수조와 수열 포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2층은 수열 에너지 홍보관, 4D 상영관, 수족관으로 꾸며졌습니다. 해남군은 옥궁해촌에 전남형 청년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옛 옥동초등학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전남형 청년마을에 선정되면서 2년간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단체인 주식회사 마고가 주관업체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가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스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포시는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무료 치매 조기 검진과 상담, 치매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위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응급심리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자살 사망 등 학교 위기 사안에 대한 응급심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 응급심리지원단은 학교 위기 사안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군을 선별해 위기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국정원, 목포세관 여객선사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해상밀수, 밀입국, 무사증 등 해양국제범죄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해경은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미식별 선박과 제주 목포 간 운항 여객선, 화물선,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시간대별 해상과 육상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포 MBC가 연속 보도한 700억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예산 은밀한 관행이 한국기자협회 제391회 지역취재보도부문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금으로 책정되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가 상식을 넘어선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끈질기게 취재 보도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남 15개 보훈단체가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훈단체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의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매년 70만 명의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고 의료비 유출만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이 구축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지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323억 원을 투입해 국내 유일의 2메가와트급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험장과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은 물을 끓여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기존 발전 방식 대신 이산화탄소를 데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전남 곳곳으로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면서 목포는 22도 보이겠습니다. 아침과의 큰 일교차를 고려해 옷차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부터는 전남 해안에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비는 토요일인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포와 전남에도 5에서 20mm로 내리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주말 동안 목포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 10도, 한평 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목포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와 강진의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물결은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해상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31분입니다. 주말 동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껴보면 알게 될 거야. 촉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끼던 걸로 들을까요? 워터렌즈 주세요. 80% 수분 함유량. 난시에도 워터렌즈. 우리 애들 슬슬 큰 물에서 놀아야지. 벌써 글로벌하게 놀고 있죠. 알아보고 있어. 이번엔 뉴욕 친구들을 만나볼까? 미국에서 유명한 손님이 BTV 잼에 오셨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 I love Elmo. Elmo loves you. What a kitty. 와우. 잼 하나면 영어로 논다? 영어가 논다. 이제 그만 볼까? 오케이. 영어도 스마트폰 습관도 I love Zen. 100% 캐시미어, 100% 핸드메이드. 결국 중요한 건 100%라는 사실. 세계 판매 1위 유산균, 컬처럴 다이제스티브 헬스. 컬처럴. 다이슨의 새로운 디지털 모터로 262 에어와트의 흡입력을 제공하고 고성능 헤파 필터레이션이 바이러스까지 잡아냅니다. 국내 가장 강력한 헤파 무선 청소기. 센시아. 나 원래 다리가 아프고 잘 부어.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순환을 원활하게 센시아. 가볍고 편안한 다리. 센스가 다르네. 센시아가 다르지. 센시아. 마음에 쏙 드는 아메리카노를 찾고 계신가요? 9.5g 대용량 캡슐과 트라이앵글 탬핑 기술로 완성된 아메리카노를 위한 캡슐 머신. 경험해보세요. 카누 바리스타.